네, 줌의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한겨레신문의 김동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잠시 그때 인터뷰 전화로 했었어요. 네,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이버 스포츠 칼럼니스트 이영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정리할 게 있어요. 기자님. 지난주에 저희가 매호 대전을 했습니다. 네. 네, 유벤투스 방한 기념해서 또 호날두도 오고 해서. 네, 매호 대전은 끝난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호날두 팬이 그때 한 5대5 내지는 6대4 정도로 메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호날두 좋아하는 팬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전히 좀 계실 거라도 샤이 호날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어린 팬들도 많이 갖고 또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걸 굉장히 어떤 자기들의 책임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거지만 그 태도도 너무 불성실해 보여갖고 많은 한국 팬들의 공분을 샀던. 그렇죠. 그 뒤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 그 러닝머신 하는 사진. 네, 봤어요. 근육 부상 때문에 못 뛰었다고 하는데 러닝머신 하고 있었던 사진도 공분이었지만 오늘 또 그 목욕하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목욕을 하는 사진이요? 예, 그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걸 본 또 한국 축구 팬들이 그 분노의 그 댓글들을 남겼는데 명상을 하면 뭐하냐, 인성이 쓰레기인데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시즌 아웃을 기원합니다. 옷 입어라 추하다 날두야 뭐 이런 정말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호날두 갖고 호날두가 와서 우리가 또 많이 반겼고 표도 막 매진되고 막 이래서 그렇지 유벤투스도 좀 문제가 있던 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세리에의 그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이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성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우뿔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호는 무슨 날강도는 아베 수준입니다. 네, 이 정도의 분노다라는 것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 오셨으니까 이제 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때가 유현진 선수가 10승 했을 때였던 맞습니다.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현진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현진 선수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비자책으로 지난 15일이었네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경기했을 때. 설명 조금 해주시죠. 네, 그때 그 1회 말이었죠. 1루에서 그 젠더 보가츠 선수가 내야 안타를 쳤는데 그거를 그 테일러 선수가 다저스의 테일러 선수가 유격수죠. 네, 그렇습니다. 송구 실책을 범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2사 만루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베니텐티 선수 같은 내야 안타가 이제 뭐 그러니까 2점으로 이득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유현진 선수의 실책으로 기록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저스 홍보팀이랑 그다음에 릭 허니커 투수 코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이거는 유현진 선수의 실책이 아니다라고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저스 관계자랑 이제 통화를 했었어요. 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동안 사실 이게 17일 만에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LA에 있을 때도 현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 걸린 거 같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늦지 않냐 해서 유현진 선수도 사실 내심 좀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17일 만에 나온 이유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다저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그 정정 요청을 했던 거는 보스턴 원정경기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리스 또 원정이었었어요. 그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메일을 보냈고 중간에 하도 답변이 없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받았으면 받았다고 사무국에서 답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보냈다고 합니다. 받았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격수 실책으로 이제 주자가 채워지고 결국에 그게 이제 2실점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유현진 선수의 자책점은 아니다. 그거를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17일. 범관호 선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덜 걸렸던 것 같은데. 젠더보가츠 내안타가 실책으로 변경되면서 유현진 선수의 자책점이 2점이 깎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1.66에서
1.5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위가 누구죠? 2위 선수가 제가 깜빡했는데요. 네. 2.3점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브스 있는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선수인데 2위하고의 평균 자책점 차이가 거의 0.8점 차이가 나요.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1.53인데 2위 선수가 2.34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크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1일 그러니까는 콜로라도 원정 경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거 네. 이겨야 된다. 그렇죠. 코어스필드 이거 이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승리는 못 챙겼지만 그게 이제 0대0 상태에서 물러났었기 때문에 승리는 못 채웠지만 어쨌든 무실점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코어스필드 하면은 투수들의 무덤 그러잖아요. 해발 1600m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 류현진 선수가 그날 경기를 보면 굉장히 낮게 제구를 하면서 장타를 안 맞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표출이 됐고요. 또 류현진 선수의 말 그대로 BQ가 높은 선수인데 베이스볼 IQ요. 네네. 1회 초반의 그 어떤 볼 배합과 3회 이후의 볼 배합이 또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류현진 선수 역시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콜로라도 경기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제 낮은 구속의 슬라이더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슬라이더가 왜 그랬냐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초반에는 이 구속이 낮은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안 던졌고 원래는 올 시즌을 앞두고 1월 달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하면서 그때 윤성민 선수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로부터 슬라이더 그립 잡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 진짜요? 네, 스프링 캠프 때 그걸 해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뭐 불펜 피칭 할 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니코 코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굳이 너 구종 많은데 왜 굳이 슬라이더까지 꼭 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이제 유현진 선수 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커터와 체인지업의 중간 공이 좀 필요했다고. 그래서 슬라이더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근데 이번에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를 앞두고 슬라이더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유현진 선수가 중간에 불펜 피칭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경기 앞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멘탈이 워낙 강해요. 연습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등판하기 전에 불펜 피칭 좀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때도 안 던졌다가 그냥 경기 중에 한 거예요. 역시 멘탈이 진짜 강해. 근데 사실은 슬라이더가 정말 뛰어난 투수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타자들이 가장 꺼려하고 가장 까다로워하고 치기 힘들어하는 슬라이더의 구속만 붙어준다면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영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슬라이더를 류현진 선수가 못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립 잡는 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한테 고속 슬라이더를 배웠는데 커쇼한테는 또 커브를 또 배워가지고 다듬었거든요. 그만큼 BQ가 높은 선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종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2피치 아니면 3피치예요. 투수들이 가지고 있는 구종이. 류현진 선수처럼 5개, 6개를 던지는 투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다 볼 배합 좋고 커맨드까지 좋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류현진 선수가 부상이 있어 수술했었잖아요. 어깨하고 이제 좀.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고 이거를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선 재기한 투수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까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출장 동안에 이제 그 다저스의 주치의죠. 또 우리나라에서 유현진 선수 때문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팔꿈치 수술. 그게 이제 토미 존이란 선수를 프랭크 조브 박사가 그 수술을 해서 그다음부터 토미존 서저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랭크 조브 박사는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그분의 후계자입니다. 엘라트라체 박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다저스 주치의 하니까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NFL, NHL 그다음에 UFC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명한 선수들은 다 그분한테 수술을 받았고 동부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서부까지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LA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하고 또 NFL에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레전드죠. 톰 브레이디 선수. 정말요? 네, 엘라트레제 박사랑 굉장히 막역한. 그래서 그렇게 오래 뛰나? 40살이 넘었는데도 스탈론하고 영화 배우 힐베스터 스탈론하고
동서지간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 3번 결혼했는데 네네. 지금 마지막 와이프가 엘라 트레저 박사 와이프의 여동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인터뷰 중이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줘요. 얘랑 통화해. 근데 이름이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현진 선수의 지금 이 재기 과정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수술할 때부터 너는 80% 이상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현진 선수가 2014년에 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었다가 어깨이다 보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1년을 미뤘던 거래요. 결국은 이제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저 얼마나 가능성 있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던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80%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그다음부터 유현진 선수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 트레저 박사 저도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도 내가 이렇게 수술한 선수가 잘하면 어느 종목이든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2가지를 꼽았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랑 그 디비전 시리즈 했을 때 1차전 나와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는 현장에서 다저 스타디움을 직접 그렇군요. 봤었대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올스타전 그것도 선발 투수로 나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는 TV로 봤는데 와 내가 아는 유현진이 저 유현진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박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지금 뭐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죠. 이제는 뭐 미국 여론 언론에서도 싸이 영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잠시 그래도 우리 추신수 선수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추신수 선수도. 정말 그야말로 그 성실함, 그다음에 뭐 간절함의 어떤 빚어낸 이런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8이잖아요. 근데 30대 들어서 더 잘하는 것 같고요. 텍사스 이적하면서 처음에는 좀 뭐 먹튀다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너무 잘하고 있고 올해 또 홈런 지금 18개 치고 있는데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칠 것 같고요. 그 본인의 커리어 하이가 22개인데 넘어설 것 같은데요. 제 기대는 뭐 이 텍사스 하면 이반 로드리게스나 뭐 벨트레 같은 그 텍사스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레전드로 추신 선수가 좀 지금 주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팀에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막 이렇게 걸리고 막 그렇죠. 영국 열변되고 그건 정말 희망사항인데 내년에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새로운 구장 돔구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바로 옆에 지금 짓고 있고 이 텍사스 날씨가 뭐 덥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텍사스로 오는 팀들은 다들 거의 지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 선수의 마음은 딱 2가지였어요. 트레이드 그 데드라인 전에는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있는 팀에 만약에 자기가 트레이드 된다면 자기는 가겠다라고 했고 근데 만약에 데드라인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새로운 구장에 가서 거기서 그 마지막 그 계약해예요. 내년이. 그래서 추신 선수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이제 은퇴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까지 하고 은퇴할지 아니면 좀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꼭 그 부인 얘기를 물어봐달라고. 아닌데 우리가 이제 추신 선수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많이 봐서 정말 여장부다라는 느낌. 여리여리 예쁘게 생긴 정말 여장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지현 씨는 또 잘 내조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영미 기자. 옆에서 보셨구나. 좀 짧게 한 1분 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다가 남편의 직업 때문에 떠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야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남편의 모든 거를 잘 맞춰주고 모든 사이클대로 루틴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배지원 씨도 내조의 여왕이랍니다. 뭐 청취자분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5336님 유현진 선수는 수술해준 의사께 특별 보너스를 드리진 않는지요? 곰돌이 한 마리님 콜로라도 오승환 선수 삼성 복귀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복귀하겠죠. 복귀를 하겠죠. 보너스는 혹시
뭐 나중에 뭐래도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유현진 선수 인성을 봐서는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풀어봤고요. 이영미 기자님 또 나와주시면은 네. 미국 출장 다녀오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